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을 선언함에 따라 지금 물밑으로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청와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 총리가 사는 곳은 그냥 한복판, 런던 시내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일상화됐습니다. 물론 경호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에 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퇴임 후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 국민들과 괴리돼서 구중궁궐 속에서 행정 업무도 보고 살림살이도 했다. 자, 청와대 안에는 관저와 행정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구 스타일로 간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무실도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종합청사에 만들고 또 집도 따로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청와대의 지하벙커, 이 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바로 이 장소는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옮긴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긴급 안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무실에서 다시 청와대 지하벙커로 가는 시간도 아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지하벙커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방금 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새로운, 과거 청와대 집무하는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국가의 지도자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광화문 대통령을 공언한 윤석열 당선인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부터 관저도 현재 청와대를 떠나 외부의 마련에 입주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하루 휴식을 취합니다. 물론 이 휴식을 취한다고 하지만 휴식을 제대로 취하겠습니까만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고 해서 집에 하루 머물면서 인수위, 차기 정부 구성 이런 인선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살고 있는 것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살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경호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이었겠죠.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한옥에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살 집입니다. 경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그 장소도 지금 구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2달, 3월, 4월, 5월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자, 업무 공간과 함께 주거 공간도 기존 청와대에서 분리하겠다. 사실 이런 말들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 풍수 지리학적으로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푸른 기와집. 그러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화를 확 바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행동은 앞으로 차차기 그 다음 대통령까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이런 것에 대한 경호 문제 이런 데 대한 구상은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는데 앞으로 윤석열이 보여줄 새로운 대통령의 주거공간, 업무공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벙커 용산에 만들까요? 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관저는 5월 10일 취임할 때 청와대 외부에 따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일반 시민들이 살만한 단독주택을 구입해 관저로 삼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은혜 대변인은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관저 검토 작업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애 대변인은 관저는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장소를 두고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종합청사에 집무실이 마련돼야 하므로 관저 관련 작업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2달 내에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도 옮긴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전시 상황 등에 대비한 공간,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는 곳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곳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그렇게 하는데도 NSC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업무를 보는데 위기 상황이 터지면 이동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신속히 지하 벙커로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는 이제 포기하고 옮긴다는 겁니다. 김현애 대변인은 처음에 저희가 정부종합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을 때 그 당시에 보안 경호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였다. 따라서 비상태세를 발동해야 될 때는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 또 상황을 점검해야 할 곳에 대해서는 내부 시나리오를 거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장소를 말씀드리기는 국가안보상 추가 언급은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 있으면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 공약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전 대통령이 못했던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